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윤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예비고1 친구들 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갈 테니까요. 또 학교 지원이 끝난 상황이죠. 네. 지금 아마 고등학교 영어를 좀 미리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조금 해볼까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제 예비 고등학생이 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또 우리 자녀분들을 위하여 이 자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많은 단어도 암기를 해야 되고, 뭐 긴 문장, 복잡한 문장에 대한 뭐 해석 연습도 해야 되고, 뭐 지문을 바라보는 뭐 통찰력, 뭐 논리력도 갖춰야 하고,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바로 문법입니다. 예. 중학교 때보다 문장이 길어진 것도 길어진 건데요. 문법 개념과 문법 원리에 대한 암기보다는 이해를 요구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과정이 중학교 때 공부하던 과정보다 좀 더 오래 걸리는 건 당연지사고,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깊게 들어간다 하면 가령 관계대명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분명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관계대명사는 뭐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고, 뭐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완전하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이렇게 공부한 거는 중학교 때 방식이고, 중학교 때 시험 문제에서 원했던 지식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고등학교 갔더니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서 나오냐면은 똑같은 문장이어도 왜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하는지,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는 언제 생략을 할 수 있는지, 관계대명사 문장 안에 동사가 꼭 한 개만 있어야 하는지, 그럼 동사가 두 개가 나왔을 때 그 나머지 한 개 동사는 무엇인지, 이렇게 깊은 개념과 원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영어를 미리 준비한다고 했을 때 많은 파트 중에 뭐 다 어려워하긴 하더라고요. 다 어려워하고 뭐 하기 싫다고 그러고 너무 많다고 하는데, 유독 제 생각인데 뭐 용어 자체도 이미 되게 딱딱하고 그래서 그런지 문법 파트를 너무나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지금 들으시기에 제가 뭐 고등학교 영어 문법을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뭐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또 그런 거 뭐 존재하지도 않고요. 저는 다만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왜 그렇게 그런 어떤 문법적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지, 더 나아가 왜 문법이란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공부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목을 같이 보실까요? 변형어법이라고 되어 있죠. 네.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고등학교는 문법 문제를 출제할 때 문장을 바꿔서 출제합니다. 시험 범위에 있지만 실제 출제되어 있는 문장을 보면, 아니면 어법 문제를 보면 본문에 있던 게 바뀌어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변형을 하는 어법 문제의 포인트가 지금 매운맛, 쓴맛, 뜨거운 맛 보이십니까? 단계가 3가지입니다. 당연히 매운맛이 그나마 좀 약한 편인데 이것도 이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쓴맛, 뜨거운 맛. 지금 제가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순서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바꿔서 표현해 드릴게요. 점점 더 오른쪽 뜨거운 맛으로 올수록 많은 사고의 과정을 요구하고, 단편적으로 보이는, 단편적으로 암기한 것만으로는 풀 수 없게끔 출제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예. 단순히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어떻게 해나가야 문제가 어려워졌다 할지언정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특히 광문고와 한영고를 지원한 친구들 중에, 그래서 일단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예비 합격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특히 광문고랑 한영고를 지원한 학생들은 유독 세심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문고와 한영고가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과 출제 결과, 출제 의도, 실제로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출제 의도까지 비슷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3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입니다. 문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문장이라 하면 우리가 대부분 그냥 문장은 문장이래요. 그럼 저는 물어봐요. 그럼 너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 뭐라고 생각하니? 주어요?
뭐 주어도 필요하죠. 또는 어떤 친구는 목적어요. 목적어도 필요합니다. 근데 문장에 대한 근본적 이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문장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냐라는 거죠. 실제로 주어가 없는 문장도 문장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명령문 같은 경우, 뭐 분사구문 같은 경우. 목적어가 없는 문장도 있어요. 왜?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요. 근데 명령문 같은 경우도 동사로 시작을 하고요. 목적어가 없는 문장, 보어가 없는 문장도 동사는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물어보는 게 문장이라 하면 너 그 문장 안에 동사 찾을 수 있겠어? 요거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 문제를 풀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로 문법 문제가 크게 세 가지인데 슬러시를 쳐주고 두 개 중에 올바른 거 고르세요가 하나 있고 밑줄을 친 다음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고르는 게 하나 있고 이게 모의고사, 소위 말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하죠. 그걸 모의고사라고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나오는 게 이런 형태고요. 또 하나가 문장을 그냥 줍니다. 그리고 어법상 틀린 문장의 기호를 고르세요라고 나오고 더 나아가면 서술형으로 틀린 문장의 기호를 고르고 틀린 부분을 바꿔 쓰라고 나옵니다. 자, 이랬을 때 문장이 있으면 밑줄 친 그 구간만 보는 것 같아요. 밑줄 친 게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밑줄 친 거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보기 이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장은 어쨌거나 완성된 문법적으로 결함이 없는 문장 아닙니까? 그럼 문장의 코어 성분인 동사부터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문장, 우리말로는 문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 문장의 종류와 역할이 다릅니다. 그 문장의 종류와 역할에 따라서 다른 것이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따가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매운맛 보셔야죠. 한번 이따가. 네. 가령 관계대명사, 제가 자꾸 관계대명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관계대명사란 이름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좀 멋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멋있어서라기보다는 많이 봤겠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1 때도 보고 중2 때도 보고 중3 때도 봤습니다.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 관계대명사가 지시대명사로 바뀌어 써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때 관계대명사 앞문장이 어떤 문장의 종류인지를 아셔야 틀렸구나를 알 수 있고 반대로 이래서 관계대명사를 쓰는 게 옳구나라고 판단의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력을 길러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당연히 그 문장에 대한 이해를 물어본다는 점, 시험 문제에서. 자, 이게 바로 매운맛입니다. 쓴맛 볼까요, 이제? 맵다 못해 쓰대요, 이제. 좀 겁나긴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적어놨습니다. 형태에 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형태라 하면 투부정사일 수 있고요. 뭐 ing일 수도 있고요. 뭐 pp일 수도 있고요. 뭐 have pp 현재 완료일 수도 있고요. 다만 밑에 관점의 변화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서의 관점의 변화라고 제가 굳이 쓴 이유는 실제로 출제 의도와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면 출제 의도와 문제를 풀어가는 사고방식이 어떤 형태를 바라보던 고정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거야라는 고정관념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고정관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교육,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게 교육과정이 이해하도록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그 똑같은 형태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누가요? 출제진이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을 길러놔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라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법 지식을 조금 재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쓴맛이에요. 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거였거든요, 그 형태. 근데 그렇게 문제를 풀었더니 틀리게 돼서 쓴맛을 느끼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쓰다 못해, 맵다 못해, 뜨겁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정할게요? 정말로 많이 틀립니다. 읽어보실게요. 조건에 대한 포괄적 이해. 조건이라 하면 제가 또 관계대명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관되게.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하대요. 관계부사는 뒷문장이 완전하대요. 뭐 접속사도 뒷문장이 완전하고, 네, 뭐 컴마 뒤에 관계대명사 대신 못 쓰고, 또 컴마 뒤에 접속사는 또 안 된대요. 왜 그런 거죠?
문법은 규칙입니다. 어떨 땐 뭐가 되고 어떨 땐 뭐가 안 된다는 규칙이 발생하려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죠. 근데 그 조건을 너무 편협하게 공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은 아닌데 이걸 좀 바꿔보자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한 가지만 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 뒤에 온다고 할 때, 이거는 이렇게 써야 한다고 할 때는 그 문장에서 그 조건이 충족됐으니까 쓸 수 있던 거죠. 그 문장은. 이 문장을 바꿔낸다니까요. 어떻게? 다른 조건을 활용해서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우리 친구들은 시험장에서 느끼죠. 이거 뭐 뒤에 이거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틀렸다고 체크했어요. 보니까 맞는 거랍니다. 조건을 포괄적으로, 조건을 편협하게만 따지다 보니까 모든 조건을 따질 수 없었던 거죠. 실제로 왜 뜨거운 맛이냐면요. 1번부터 3번까지 지금 문제 난이도를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뜨거운 맛으로 올수록 본인이 답을 고를 때 확신이 강합니다. 그만큼. 아, 이거는 옳은 거다. 아, 이건 틀린 거다. 확신을 가지고 답을 골라요. 근데 오답인 경우가 높아서 뜨거운 맛인 겁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매운맛부터. 꽉 차있죠, 굉장히. 예.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가 1번 문장, 여기가 2번 문장, 3번 문장, 4번 문장, 5번 문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안 보이실까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 똑같이 it으로 시작하고 똑같이 앞에는 컴마가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네요. 5개가. 컴마 뒤에 문장이. 뒤에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여기를 보실게요. 바로 컴마 앞 문장을 보실까요? 앞 문장. 여기. 제가 지금 묶는 걸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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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죠? 똑같죠? 이해되세요? 똑같아요, 지금. 컴마 뒤에 it으로 시작하는 것도 똑같고 제가 지금 이 핑크색으로 묶은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5개 문장 중에 문법적으로 틀린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다른지 보실까요? 맨 위에 거는 주어 앞에, 결국에 이 문장 앞에 어떠한 것도 붙어 있지가 않죠. 결국에 이 문장은 단독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딘가에 껴들어가 있거나 어딘가에 붙어 있는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문장을 보시면 we are cautious, 주어, 비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 모든 문장 성분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며 단독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말 그대로 메인 문장이죠. 주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영어에선 주절과 주절을 이렇게 컴마로 나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절 2개를 붙이려면 컴마가 아니라 접속사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위에 있는 문장이 주절인 거를 잡았으면 이 개념을 활용하고 싶으시죠? 이게 문제풀이의 키워드거든요. 키포인트고. 그럼 다음 문장 보셔야 돼요. 컴마 뒤에 보실까요? It means that blah blah blah. it 주어, means 동사, that절이 목적어. 일단 문장 성분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고 역시나 위의 문장처럼 어떠한 접속사나 어떠한 관계사도 없습니다. 그럼 얘도 역시나 모든 문장 성분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완전한 문장이고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얘도 무슨 절입니까? 주절이죠. 근데 주절과 주절은 컴마로 연결할 수 없다 그랬는데 컴마가 찍혀 있네요. 그래서 1번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잘못된 문장인 거죠. 문법적으로.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문장이라고 부르는 거는 전제가 뭐라고요? 암묵적으로 문법적으로 결함이 없는 문장이잖아요. 그럼 결국에
지금 다음 중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문제를 냈다는 소리는 문장 자체가 결함이 있다는 소리겠죠. 그럼 그 조건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어떤 문장이 와 있길래 얘는 주절이고, 그럼 주절이 아닌 거는 어떻게 생겨 먹었으며, 그럼 결국에 주절은 어떤 문장이든 간에 접속사가 있지 않은 이상은 한 문장만 주절이어야 하는구나라는 결론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갔다가 오기도 해야 돼요. 문제풀이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밑에 것도 보실게요. 이번엔 뭐가 붙어 있죠. when. 이런 when을 접속사라고 합니다. 근데 접속사는요, 우리말 조사 있죠. 조사. when 같은 경우는 뭐뭐 할 때 이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물론 대화할 땐 가능한데 대화도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을 해볼게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쩌라고. 그쵸? 밖에 눈이 올 때 어쩌라고. 그쵸? 내가 문법을 하기 싫어질 때 어쩌라고. 대화할 때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뭘 의미하죠? 문법적으로? 의미가 단독으로 완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 지금 문장이 똑같기 때문에 모든 문장 성분을 다 갖추고 있어서 완전한 문장인 건 맞지만 주절은 단독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랬죠. 의미적으로 봐도. 때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뭐뭐 이다, 다로 끝나야 돼요. 그럼 얘는 주절이 아닌 거네요. 근데 제가 그랬죠. 우리가 말하는 문장, 우리가 보는 문장은 암묵적으로 딱 접속사가 있지 않은 이상 딱 하나의 주절이 존재하는, 바꿔서 말하면은 딱 하나의 주절만 존재해야 하는 문장인 거죠. 그러면 얘는 문법적으로 결함이 없으려면 컴마 뒤에 있는 문장이 주절이면 되겠네요. 아까 다 똑같았잖아요. 요 아까 두 번째 문장 주절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까 위에 거는 얘도 앞에 것도 주절인데 컴마를 기점으로 뒤에 것도 주절이니까 틀린 거고요. 지금 두 번째 거는 앞에 거가 주절이 아니죠. 근데 컴마를 기점으로 뒤에는 주절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절이 존재하죠. 두 번째 거는 문법적으로 그래서 맞는 겁니다. 얘를 골랐으면 안 되는 거죠. 틀린 거 고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것도 보실까요? 요런 that은 접속사 that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뭐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that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접속사란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접속사가 붙으면 아까 얘도 접속사, 얘도 접속사죠. 접속사로 시작하면은 주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얘도 결국에 주절이 될 수 없죠. 맞습니까? 자, 근데 얘는 주절이 될 수 없으니까 뒤에 컴마 뒤에 요거는 주절이네. 그래서 어떻게 보여요? 맞는 것처럼 보이죠.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접속사 that은 접속사 when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주절에 붙어있는 문장을 제가 여기 왼쪽에 적어두겠습니다. 메인 문장에 붙어있는 애는 사실은 이 메인 문장에 있는 주절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있는 거라서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부터 문장은 종류와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그랬죠. when은 부사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주절은 아니지만요. that은 그러나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근데 위치가 부사절에 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거는 얘가 주절이 아니어도 틀린 이유가 뭐예요? that으로, 접속사 that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부사절을 이끌 수 없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얘는 누구 때문에 틀린 거예요? 얘 때문에 틀린 겁니다. 맨 첫 번째 문장은요, 얘 때문에 틀린 문장이고요. 문장을 바라보는 관점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근본적인 이해라는 겁니다.
네 번째 것도 보실게요. in which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부사절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뒤에 주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체가 부사절을 이끌지 못하므로 얘 때문에 틀린 겁니다. how 관계 부사라고 불러요. 뒤에 지금처럼 완전한 문장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however는 또 가능합니다. how는 관계부사 그 자체는 부사절을 이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컴마 뒤에 있는 모든 문장이 똑같고, 그쵸? 컴마 앞에 있는 문장도 거의 똑같은데 앞에 뭐가 붙었냐 안 붙었냐, 그리고 주절이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고쳐야 하는 포인트도 달라지고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문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어법 변형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실제로 요 it은 뭘 바꿔낸 거냐면요. 그러면 아까 위에가 주절이라 그랬으니까 이 문장이 올바른 문장 자체가 되려면 요 뒤에가 주절이 아니면 되겠네요. 그쵸?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꿨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럼 3번, 4번, 5번 보이시나요? 이 3번, 4번, 5번 문장이 틀린 이유는 맨 앞에 있는 녀석들이 부사절을 못 이끌기 때문에 틀린 거라 그랬죠. 실제로 본문에는 that, in which, how라고 적혀 있지 않았었습니다. 원래는 부사절을 이끌 수 있는 when과 같은 접속사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낸 거예요? 바꿔서 출제한 겁니다. 출제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that 뒤에도 지금처럼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in which 뒤에도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how 뒤에도 완전한 문장이 오거든요. 여기서 묻는 거예요.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그 문장이 뭔데 이거 묻는 겁니다. 걔가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 묻는 거라고요. 이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틀렸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 저게 저래서 틀린 거였구나라고 조금 뭐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렇게 영어 못하지? 이건 아니어도 아,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구나를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엔 이번엔 쓴맛 보실까요? 한번? 이미 매운맛에서 이미 쓴맛까지 느끼셨나요? 자, 한번 보실게요. 아까 혹시 두 번째 거 기억나시나요? 형태에 대한 관점의 변화. 자, 얘도 역시나 제가 달아왔습니다. 노란색으로 have pursued, have pursued, having pursued, having pursued, have pursued. 거의 다 똑같죠? 아주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지금 혹시 have pursued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혹시? 아니면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죠, 일단? have pp는 무슨 완료? 현재 완료 시제. 이제 그러면서 뭐 네 가지 용법이 떠오르죠. 뭐 계속적 용법, 뭐 결과, 완료, 경험 떠오르시나요, 혹시? 맞아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관점의 변화라 그랬죠. 현재 완료는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나 현재 완료를 써도 어쨌거나 얘 동사 아닙니까? 동사는 기본적으로 능동과 수동을 나타낼 수 있죠. 심지어 현재 완료는 형태가 지금 보셨다시피 have 뒤에 분사 pp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pp는 이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pp이며 수동의 pp인가요? 아닙니다. 능동을 나타내는 pp예요. 그래서 완료 시제를 딱 볼 때 완료 시제가 나왔다. 일단 have pp면 능동이니까 물론 이 pp가 타동사의 pp형이란 전제는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타동사의 pp형인 경우 단순히 시제를 묻는 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완료 시제구나. 더불어 have pp는 능동이니까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있어야겠구나. 반대로 여기 가운데에 빈이 들어오면 수동으로 바뀝니다. 완료 시제는 똑같지만 수동이 되면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붙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예외는 존재합니다. 뭐 4형식과 5형식은 예외는 존재하는데 예외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부하셔도 되니까 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완료 시제뿐만 아니라 능동수동이구나. 적용 바로 보실게요. have pursued. 능동 맞습니까? 보이세요 이제? pursue는 타동사 맞습니다. 능동이죠. 목적어인 명사가 있는지 볼까요? 아우, 있네요. diversity. 뜻? 선생님, diversity가 뭐예요? ty 혹은 ity로 끝나면 명사인 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뭐 전미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도 나중에 공부해 나가면서 이런 작은 포인트도 잡아가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아무튼 목적어인 명사가 있죠? 괜찮으세요? 맞는 겁니다. 얘는 지금 저게 완료 시제라서 이거 4개의 용법이냐를 묻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두 번째 거 보실까요? 두 번째 거. 여기서는 얘가 정말 문장의 동사 역할을 하고 있죠. 얘는요, 동사가 아니네요. 앞에 to가 붙어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동사가 될 수 없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이거 잠깐만 지워볼게요. 지금 일단 머릿속으로 어쨌든 완료 시제라는 생각이 딱 갖춰진 상황에서 저 형태에 따라 능수동에 따른 목적어 여부가 갈리는구나 이렇게 되죠. 근데 한 개 더 남았습니다. 한 개 더 남아 있습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 준동사라고도 합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경우 상대적 시제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같은 경우 to have pp라고 쓰고 동명사의 경우 having pp라고 쓰고 분사 구문의 경우도 마찬가지 having pp가 됩니다. 물론 능동이겠죠. 흘러나온 거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얘네들은 시제 표현은 맞는데 상대적 시제라는 다른 조건을 묻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여기서의 상대적 시제라 함은 얘가 절대적인 시제가 아니라 문장에 있는 메인 동사보다 더 과거 시제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을 풀어보실게요. 한번. 일단 능동이니까 이제 목적어 있는 거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요. 이러니까 쓴맛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투부정사의 현재 완료는 문장의 메인 동사보다 더 과거라 그랬죠. 영어에서는 had filled 과거 완료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가장 과거의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had pp입니다. 그러면 또 이러죠. 선생님, 그럼 이거는 얘보다 더 과거의 거 아닌가요? 표현할 수가 없다고요. 말로. 그러면 얘는 목적어가 있다 할지라도 had pp보다 더 과거는 없기 때문에 영어에서 틀린 겁니다. 이렇게 풀었어야 돼요. 얘도 보실게요. 얘 지금 분사구문입니다. 제가 아까 분사구문도 같이 적용된다 그랬죠. 그럼 역시나 문장의 메인 동사 시제인 얘 보실까요? 얘하고 똑같은 출제 원리네요. 분사구문이냐 투부정사 다르지만 똑같은 원리 묻고 있습니다. 틀렸죠. 전치사 뒤에 있는 ing 동명사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해당된다 그랬죠. 동명사 여기에. 자, 얘 보실게요. 얘도 had pp네요. 더 과거 없다 그랬잖아요. 틀렸습니다. 근데 얘도 목적어는 있어요. 얘도 목적어는 있어요. 근데 틀린 겁니다. 시제의 조건을 못 맞췄기 때문에. 마지막 거 보실게요. 얘는 동사네요. 아까 위에처럼. 근데 have pp만 쓰면 동사인 경우에 능동이죠. 이렇게 쓰면. 목적어인 명사가 있어야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올바른 문장인 1번을 제외한 밑에 있는 4개의 문장은 원래 있던 걸 바꿔서 냈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걸 바꿔서 낸 겁니다. 2번 같은 경우는요. 2번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펄스란 단어였어요. 바꿔낸 겁니다. 바꿔낸 거예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그냥 pursuing 이거였습니다. 근데 having pursued라고 바꿔낸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냥 pursuing 이거였습니다. 얘는요, 원래 have been pursued였는데 been을 빼서 바꿔 출제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쓴맛 단계 붙었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뜨거운 맛 한번 보실게요. 과연 얼마나 맵고 쓴 걸 넘어서 얼마나 많이 들리길래 뜨거운 맛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지금 각각 다릅니다. 요게 1번, 여기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요겁니다. 지금 혹시 우리가 매운맛과 쓴맛 단계에서 봤던 문장들보다 확연히 뭐가 짧죠? 길이가 짧죠? 문장이 길다고 문법 문제가 어렵고 문장이 짧다고 문법 문제가 무조건 쉽고가 아니에요, 결국에. 짧은데 가장 어려웠겠죠? 가장 많이 틀렸고 가보겠습니다, 한번. 그리고 세 번째 뜨거운 맛 기억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조건에 대한 포괄적 이해였습니다. 조건을 올바로 못 확인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지금처럼 관계대명사가 나왔다는 소리는 어쨌든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가 요 뒤에 있는 요 관계대명사의 문장 안에서 어떤 명사의 역할을 했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이 명사 역할이 뭐가 있느냐?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역할을 했다는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하고요. 이제 넣어서 의미가 완성되면 정말 그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조건이죠. 넣어봤을 때 의미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막 상상하시면 안 돼요. 막 억지로 막 껴맞추거나 의미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완성이 되었으면 아, 걔 주어였구나. 걔 목적어였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넣어보실게요. 윤대영. 딱 봐도 주어가 있으니까 또 주어일 리는 없었을 테고 송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였나? 그리고 송은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 정도는 아실 거예요, 학생들. 노래 부르다니까. 네. 그럼 목적어였나 보다 넣어봤어요. 넣어보세요. 참고로 저 데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넣어보세요. 데이송, 윤대영. 의미 완성해보세요. 상상하지 마시고 껴맞추지 마시고. 이상하죠? 송은 누구누구야 이름 부를 때 부르다가 아니라 노래를 부르다입니다. 노래를 부르다. 심지어 송은요, 목적어인 명사가 필요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고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죠? 물론 그들은 애국가를 불렀다도 되고 그들은 뭐 팝송을 불렀다도 되지만 그냥 노래를 불렀다 가능하죠.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런 한계점에서. 아무튼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얘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안 된다는 걸 아셔야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동사 뒤에 명사가 없다고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럼 누구 나왔습니까? 얘 남았네요. 그럼 저 문장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they, song, 뭐 전치사 with 혹은 전치사 for를 넣어볼게요, 한번. 의미상. 그 뒤에 윤대영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윤대영과 노래를 불렀다. 되죠? 그 사람들은 윤대영을 위해 노래를 불렀다. 뭐 기분 좋네요. 아무튼 네. 사람들은 윤대영과 노래를 불렀다. 윤대영을 위해 노래를 불렀다. 되잖아요. 요 선행사인 윤대영 원래 뒷문장에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였구나. 근데 뭐가 없죠, 지금? 전치사가 없죠.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뒤에. 그럼 그냥 whom이라고 해야 합니까? with whom이라고 해야죠. 왜? 이 whom 자리가 원래 누구였습니까? 원래는 윤대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with whom을 쓰게 되면 뒷문장에서 with 윤대영과 같아지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분필까지 부러지고 네, 놀라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거 보실게요. whose 나왔습니다. whose. whose는 이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은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고 있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모든 성분을 다 갖춘 완전한 문장인 것까지는 알아요. 확인해 볼까요? ordinary people, 주어. wander down, 자동사입니다. 목적어 필요 없어요. 그럼 완전한 문장 맞네요. 그래서 whose가 맞대요. whose가 맞는 거래요. 뒷문장이 그냥 완전하니까. whose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죠?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선행 조건이 필요하죠. 이 뒤에 있는 이 명사와 이 앞에 있는 선행사라고 부르는 이 명사가 소유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선행사의 이 명사인 겁니다. 얘를 1번이라고 제가 2번이라 할게요. 1번 명사의 2번 명사 이겁니다. 그러니까 1번 명사, 저 선행사가 이 2번 명사를 가지고 있는 소유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혹은 가지는 속성도 괜찮고요. 적용해 보실까요? 특정한 이론이 일반인을 가집니까? 이론이 사람을 가져요? 또 상상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 마시고. 이건 문학이 아니에요, 지금. 이론이 어떻게 사람을 가집니까? 이해되세요? 소유관계 형성이 안 되죠? 완전할지라도 뒷문장이 틀린 겁니다. 자, 이럴 때 써먹으셔야죠. 얘 지금 어쨌거나 관계대명사 문장 아닙니까? 그럼 선행사가 뒤에서 어떤 역할을 하다가 나온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넣어보셨어야죠. 주어는 있으니까 주어는 안 될 테고. 완전은 방황하다, 혼란스러워하다 이겁니다. 예,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요. 자동사라서. 예, 뭐뭐를 방황하다는 말이 안 되죠. 보호도 필요가 없어요. 또 뭐예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한번 넣어볼까요? 전치사 in. 그럼 ordinary people wander down in specific theory. 일반인들은 특정한 이론 안에서 헤매요. 맞잖아요. 왜? 이론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in specific theory였겠네요.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나갔겠죠? 그래서 whose를 뭐라고 바꿨어야 합니까? in which라고 바꿨어야 합니다. 실제로 원래 in which란 문장이었어요. whose로 바꿔낸 겁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은 뒷문장에 완전하다 이것만 가지고 맞다고 넘어간 거죠. 세 번째 보실게요. in that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that은 전치사 뒤에 못 오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뭐라고요 방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때 관계대명사는 전치사 뒤에 못 오는 게 맞습니다. 관계대명사라 그랬죠. that은 접속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that이 접속사인지부터 확인해 보셨어야죠. 접속사인 걸 어떻게 알아요?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fixed price, 주어, fluctuate, 자동사. 완전한 문장이네요. 얘 접속사 대신에 접속사 that은 특정한 전치사인 특히 in과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뜻까지 정해져 있어요.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약간 문항에서 말하는 시적 허용과 비슷해요. 어쨌든 얘 맞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선생님, 근데 지금 뒷문장이 완전하면 얘 인위치였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인위치도 완전한 문장 옵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심지어 관계대명사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조건이 하나 필요하죠.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수식을 받는 선행사인 명사라는 애가 앞에 있어야 합니다. 확인해 보실게요. 명사입니까? accepted가? 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네 애초에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in that 올바른 거였죠. 네 번째 거 보실게요. He lost the bag which is filled coin. 관계대명사 위치고 뒷문장에 주어가 없어요. 그쵸? is 앞에 없죠. 선행사인 명사도 있고 선행사의 명사도 있고 뒷문장에 주어가 없으니 불완전한 문장이라서 위치가 맞는 거랍니다.
이제 느낌 오십니까? 조건 다 확인했어요? 그럼 얘는 뭡니까? 코인. 동전이에요. 그냥 동전입니다. 예.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머릿속으로 약간 의미를 떠올려 보고 계신가요? 동전이, 필은 여러분들 refill의 fill처럼 채우다예요. 약간 이해되세요? 동전이 채워져 있는 거 아닌가? 예, 잘하고 계세요. 물론 해석만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지만 수동태라고 하는 이 동사어구 뒤에 명사가 나온 거에 대하여 이거 그럼 동전이 채워져 있다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은 상황에서 해석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사고 과정의 시작입니다. 심지어 이런 수동태는 목적어인 명사가 올 수가 없어요. 예외가 아닌 이상. 그러면 명사는 문장에서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이거 그냥 지우면 안 돼요? 네, 지우면 안 돼요. 지우면 안 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멋대로 지워요? 문법 규칙이라 했는데. 그럼 얘는 명사는 얘 뭐였을까요? 목적어는 아니었겠죠. 수동태는 목적어가 올 수 없어요. 예외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럼 얘 지금 뭐밖에 없습니까? 얘가 있던 자리? 주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주어로 안 보입니까? 주어는 동사 앞에 있어야 하니까요.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일단 그게 고정관념입니다. 주어는 지금처럼 동사 앞에 있을 수도 있죠.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웠어요? 어순이 바뀌는 거 도치된다고 배웠죠. 그럼 그리고 그러면은 동전이 채워져 있는 거구나 완성되세요? 또 써먹는 거예요. 선행사 넣어보라 그랬죠. 뒤에 주어입니까? 주어 있는데요. 목적어입니까? 수동태는 목적어 올 수 없다니까요. 보어입니까? 보어가 이미 필드라고 있는데요. 전치사 뒤에 있었던 거구나. 의미 만들어 보세요. 동전이 채워져 있어요. 어디에? 혹은 어디 안에? 가방 안에. 그럼 원래 전치사 in이 있었겠죠. 또 없네요. 지금 왜 없죠? 앞으로 튀어나갔기 때문에. 똑같죠, 얘랑. 그럼 뭐로 바꿔야 돼요? in 위치로 바꿔 써야 합니다. 실제 원래 문장은 in 위치였겠죠. 근데 in 빼고 출제한 겁니다. 자, 밑에 것도 보실게요. as 많이 들어보셨죠? 원급 비교라고 하는 거. 뭐 as 형용사 as 이렇게 외우기도 했고. 근데 as 형용사 as라고 외운 분도 있겠죠. 근데 아니면 이렇게 푼 경우도 있어요. 더 시스템 명사, teachers 명사. 둘 다 명사니까 명사랑 붙을 수 있는 애는 부사랑 형용사 중에 형용사밖에 없으니까 맞네 하고 수월하게 넘어갔어요. 자, 얘도 조건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as 안에 형용사가 와야 할지 부사를 결정할지는요. 물론 문장 성분에 있는 동사가 누군지도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동사 뒤에 as가 바로 와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동사 뒤에 바로 와 있나요? 아니죠. as를 기점으로 명사가 앞뒤로 붙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조건을 무엇을 확인하는지를 모르면 못 푸는 겁니다. 원급 비교를 하면 비교하는 대상이 일단 몇 개여야 돼요? 2개여야 되죠. 2개가 동등하다는 건데 그러면 그 2개를 찾으셔야죠. 기준점은 뒤에 있습니다. 선생님이죠. 사람 맞습니까? 얘 그럼 누구랑 비교하는 겁니까? 사람 찾아가세요. 사람 여기 있네요. 그러면 학생이 무슨 행동을 했죠? made, 만들었다는 행동과 비교하는 겁니다. 실제로 teachers 뒤에 생략된 게 made예요. 그리고 원래 시험지에는 원래 본문엔 있었습니다. 뺀 겁니다. 출제진이. 힌트니까요. 그러면 선생님과 학생은 뭘 비교하는 거예요? 이 동작을 비교하는 겁니다. 잘했냐를. 동사는 누가 수식하거나 동사는 누구랑 붙죠? 형용사랑 부사 중에 부사랑 붙잖아요. 굿은 형용사네요. 틀렸죠. 부사 well로 바꿔야 합니다. 해석까지 해볼게요. 학생들은 선생님만큼이나 시스템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청출어람이에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밑에 거 보실게요. 아마 요 and가 독이 될 겁니다. 지금. and는 무슨 열 구조라고 알고 계세요? 병렬 구조 맞으세요? 주로 병렬 구조라 함은 앞과 뒤에 형태나 품사가 똑같다고 알고 계십니까? 틀렸다는 건 아닌데 형태와 품사가 똑같거나 똑같을 수밖에 없었던 전제 조건이 또 필요합니다. 그 전제 조건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두 녀석은 기능 혹은 역할이 같아야 돼요. 문장 안에서 병렬 구조의 전제 조건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두 녀석이 기능과 역할이 같아야 합니다. 얘는 명사인데 얘는 지금 과거분사 PP입니다. 얘는 명사인데 과거분사 PP가 나와서 병렬 구조가 아니래요. 그래서 틀렸다고 체크했어요. 기능과 역할이 같은지 보자니까요. 기능과 역할이 같으면 형태가 달라도 됩니다. 걔가 전제 조건이니까요. 비동사 보이시죠? 비동사는 보어를 필요로 하는 거 맞습니까? 보어 자리에 명사도 올 수 있고 과거분사 PP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품사와 형태는 다르지만 보어라는 기능과 역할이 같기 때문에 얘는 맞는 겁니다. 실제로 2018년 수능시험 문제에서도 이 출제 원리를 똑같이 보였어요. 내신도 수능도 똑같거든요. 규칙은 막 매년 변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서 고1 내신 문제든 수능 문제든 결이 비슷해요. 항상. 자, 아무튼 마지막 거 보실까요? 노란색 책 한 게 굉장히 많죠. lying. 이게 다 이 문장을 판단하는 포인트예요. made, having appeared, has been risen. 이렇게. 자, 지금 요거를 보시면서 요 생각 드셔야 돼요. 얘 ing니까 동사가 아니고 made도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없으니까 동사가 아닌 거고 얘도 ing니까 동사가 아닌 거고 has been risen이 얘가 바로 동사 덩어리구나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 보실까요? 아까 have been pp 아까 기억나세요?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있을 수 없거든요. 목적어인 명사 없네. 맞구나. 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rise라는 동사는 자동사고 자동사는 형태적으로 수동적으로 해석은 될지언정 형태가 수동태로 불가능합니다. have been pp는 수동태예요. 그럼 얘가 동사인 것도 맞고 뭐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것도 맞지만 자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럼 뭘 빼면 돼요? 요 bean을 빼면 맞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arrow, his shot flies farther. 이 문장의 동사가 누구로 보이세요? is로 보이시나요? flies로 보이시나요? 이거부터 출발입니다. 문장은 하나고, 그쵸? 접속사도 없는데 어떻게 동사 두 개를 씁니까? 동사가 두 개라서 틀렸대요, 얘가. 틀렸습니다. 근데요, 이지샷이 틀린 건 맞는데 이거 지금 서술형 문제거든요. 이거 올바르게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꿀 거예요? 동사가 두 개라서 틀린 거니까 동사 is를 뺍니다. 이렇게 쓰는 건가요? 올바르게 고쳐 쓰라 그랬잖아요. 고쳐서 쓰라고. 그럼 그냥 뭐 샷이라고만 쓰실 건가요? 자, 얘는 지금 이걸 보셔야 합니다. arrow는 화살이란 단어고 명사죠. 물론 영어에서 명사 두 개를 나란히 쓸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나란히 명사 두 개가 나온 다음에 동사가 뒤에 붙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 이 한 가지 조건만 가능합니다. 이 명사와 명사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명사, 동사, 어순을 보고 이거를 충족하는 조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경우만 가능하다가 땅 떠올라야 돼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묶어야 하고 여기가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덩어리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어쨌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었다는 소리는 뒷문장이 목적어가 있었는데 없어진 겁니다. 목적어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동사는 타동사여야 되며 혹은 수동태면 안 됩니다. 이지샷 수동태입니다. 아까 기억나세요? 예외사항이 있긴 하지만 수동태는 목적어인 명사가 올 수 없다고요. 애초에 없다고요. 올 수가 목적어가 틀린 거죠. 그럼 뭐라고 바꿨어야 합니까? 슈츠라고 바꿨어야 합니다. 빼는 게 아니라 조건에 대한 포괄적 이해까지. 자, 지금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함께 봤습니다. 문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그리고 형태에 대한 관점의 변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뜨거운 맛에서는 조건에 대한 포괄적 이해, 어법 문제를 출제하고 어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접근 방향이었습니다. 자, 근데 혹시 이 생각이 드시나요? 이 문제를 제가 지금 간략하게 해설을 진행했죠. 과연 이 해설을 듣고 외운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유는 왜 해설까지 보여드렸냐면 이러한 관점으로 이러한 사고 과정, 이러한 스텝을 밟아가서 이 문장을 볼 수 있어야 했다는 거죠. 혹은 빗줄 친 그 구간을 볼 수 있었어야 한다는 이 사고방식과 사고의 흐름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이 흐름과 과정을 가져가시려면 본인이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많은 연습도 필요하고 그 연습의 과정에 있어서 문법에 대한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혼자 지금 보여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느껴보세요. 한번 뭐 깨달아 보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아, 내가 어떤 사고 과정이 조금 부족했구나. 그럼 겨울방학 때 어떻게 좀 공부해야겠구나를 조금 잡아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 시험지입니다. 모의고사라고 할게요. 모의고사, 그 어법 10문제입니다. 10문제 모의고사와 그걸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고 제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광문고 전용시험지와 한영고 전용시험지가 각각 있습니다. 광문고 예비합격생들은 광문고 시험지를 받아가 풀어보시고 한영고 예비합격생 친구들은 한영고 시험지 받아가 푸시면 됩니다. 딱 10문제. 한 문제를 푸는 평균 시간이 3분이라서 정확하게 맞춰드릴게요. 고등학교 상황과 똑같은 시험장 시간입니다. 3문제 30분. 시간 내에 풀어보시고 정답, 해설 다 넣어드릴 겁니다. 뒷장에. 뭐 그거를 보고 푸시지는 않겠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12월 20일부터 27일까지 문제를 풀어보신 후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학원에 문의를 주셔서 날짜와 시간을 잡아주시면 제가 간략하게나마 함께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네, 뭐 프로그램 안내도 해드렸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모두 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문제풀이법 그리고 뭐 그냥 고등 영어 문법이 어렵다, 뭐 막막하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겨울방학 때 문법 공부를 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직접 문제를 통하여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보시면서 아, 진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아, 문장을 저렇게 분류도 해봐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문장을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아, 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게 어떤 전제가 필요했구나. 그럼 또 다른 전제도 공부를 해야 되고 조건을 따지는 습관을 길러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오늘 이 시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어법은 문제를 푸는 과정과 사고의 흐름 방식이 암기가 아니라 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 오셔서 많은 시험지 받아가셔가지고 풀어보시고 상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상담하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